네, 첫 번째 큐브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식이법을 놓고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악법이 아니냐, 악법이라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데 민식이법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 남아있는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은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민식이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는데 두 개의 법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어린이 안전보호, 생명보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식이법은 두 개의 법률로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가속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단속 장비를 설치를 의무할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제 골자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같은 경우는 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를 초과해서 12대 중과실의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최대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준이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준이법은 어떤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까? 하준이법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준이는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주차장이 보통 이렇게 경사진 곳은 차가 미끄러지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안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건이고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사진 곳에서는 고인목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는 경사진 곳에 이제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자들은 모두 고인목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표지판, 여기는 경사졌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라는 안내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법안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근데 저희가 초반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악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지금 가짜 뉴스로 퍼지고 있는 이 오해를 저희가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마련한 것도 있는데요. 일단 어떤 주장이 좀 퍼지고 있는 겁니까, 오 교수님? 지금 이제 바로 이 민식이법의 핵심이 아까 얘기하셨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해서 일단 어린이 교통사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쪽에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된다면 3년 이상 징역 그리고 무기징역이니까 상당히 이거는 아주 엄한 그런 처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실수로 사고를 낸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이것이 악법이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몇 가지 어떤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의무 위반 사항에 문제가 있을 때만 그렇게 처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규정 속도를 시속 30km 이상을 초과했다든지 또는 운전 의무를 소홀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죽거나 다쳤을 때 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과한 처벌이라는 지적은 사실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 홍철호 의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이 의견은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이 두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제 소수 의견으로서 어떻게 존중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강형 같은 경우는 이 고의하고 과실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런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죽거나 다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저 아이를 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의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 때문에 그렇게 반대표를 던졌는데 무슨 말이냐면 음주운전을 해서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과 바로 여기 스쿨존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이런 어떤 사건에 있어서의 처벌이 동일하다라고 예. 하는 것은 고의하고 과실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고의와 과실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근대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말도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같이 들어보셨는데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고의와 과실은 구분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무조건 과실 조그만의 부주의만 있으면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석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고 방지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강하게 물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우리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누구라도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과실로 너무나 지나치게 전과자가 양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서 좀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감경하는 추세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이런 자동차로 인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 부주의를 통해서 오히려 어린 생명들을 빼앗아 가거나 사소한 부주의가 큰 대형 사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우리가 강하게 하자는 사회적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가실범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고의와 중과실의 유사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부에서는 조금 악용되는 사례라든가 정말 억울하게 피치 못하게 이렇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사회에서 최우선적이가 된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이 되면 예. 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누가 조심해야 되냐면 어린이가 아니라 운전하는 운전자, 어른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 참작할 사유들이 있으면 또 감형될 여지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면 무기징역형이다. 이런 것은 아니다. 오해가 지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해를 저희가 좀 바로 잡아봤고요. 자, 이번에 민식이법, 하준이법 외에도 여러 이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학생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많이 좀 짚어드렸는데 예를 들면 해인이법, 태호법, 유찬이법 이런 것들인데 어제 민식이, 하준이 부모님들이요 이 법안들의 통과도 좀 특별히 당부를 해서요 민식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이라고 칭했던 5가지 중에 오늘 민식이법하고 하준이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해인이법은 현재 소위만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랑 법사위 과정이 남아 있고요. 태호 유찬이법하고 한음이법은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까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민식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해인이법, 태호 유찬이법, 한은이법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통과를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법들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오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해인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안전기본법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번에 그 어린이 용인인데 예. 어린이집 그 교통사고 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어린이가 바로 응급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바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응급조치와 관련된 주관 부서를 좀 더 명확히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한음이법 같은 경우는 2016년 7월에 광주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그 통학 그 차량 안에 아이를 그대로 놔둬가지고 결국 예. 그 찜통 안에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그런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그 해당되는 버스에는 영상기기를 부착하고 모니터를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예. 태호 유찬이법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사설 축구 클럽에 있는 승합차에 그 노란색 승합차인데요.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운영을 하다가 과속 신호 위반으로 이제 사고가 났죠. 예. 그래서 그것이 원래 이게 어린이가 탑승하는 그야말로
통학버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예. 보니까 통학버스로 지정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을 시키자 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이런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법안들은 사실 정치권에서 쟁점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법안인데 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을까? 물론 민식이법이나 기존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하준이법 같은 경우에도 쉽진 않았던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쟁점 법안 같이 보이는 법안들이 왜 통과가 더딘 걸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태호 유치원법이나 한음이법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 업종들이 자영업종이고 학원업종이라는 겁니다. 동네에서 조그맣게 이제 교습소나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이런 CCTV라든가 또 동승자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는 결국 비용의 부담으로 가서 예를 들면 축구 클럽에 한 달에 5만 원, 7만 원을 냈다고 한다면 이런 법률이 개정되면 안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교습소나 학원을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또 학부모들도 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에 대한 어떤 증가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대다수는 영세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제 반발 이렇게 즉각 시행하기면 어떤 부담이 너무나 증가된다. 이런 의견들이 개진돼서 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사회적인 비용은 증대되더라도 안전과 생명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최소한의 안전 장치들은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제 정기국회 끝났고 이제 본회의에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들 저희가 좀 앞서 짚어봤잖아요. 그럼 앞으로 혹시 입법 과정은 어떤 좀 진행 절차가 있는지? 뭐 이해관계인들이 지금 반발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이것이 통과되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특별한 어떤 반대 의견이라든가 뭐 헌법에 위반된다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제기된 바는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라도 그러니까 설득하고 이해하고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갈등 관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요. 일단 3년째 계류 중인 해인이법 같은 경우는 행안위는 통과를 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분들에게 빠른 관심과 조속한 처리를 부탁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